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로 했고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중재안이라 부르고 싶지 않고요.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결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반발해 김호수 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 전원이 총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수완박 전국을 며칠에 걸쳐 쭉 지금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박 의장의 중재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은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었는데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또 나름대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그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에 관한 것이고 상당히 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양 제도를 좀 섞어놓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것이 과연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란은 잠시 뒤에 또 짚어주시고. 예, 뭐 저는 이런저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큰 대전제를 이뤄냈고요. 향후 논의 체계에 대한 구상도 청사진을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향후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21대 남은 국회 임기 중에도 이 합의를 하나의 선례 혹은 좋은 정치적 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더 민심을 경청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당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각자 한 것 같은데 여야의 어떤 수용에 대한 판단, 그 배경은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지금 조금 전에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언론에서 지금 중재안 합의 나오고 나서 불씨가 있을 것이다, 여전하다, 뭐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좀 그런 점을 좀 본다면 어떤 점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저 절충안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제도라는 것이 그 법률을 지켜야 되는 국민들 내지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좀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부분을 다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저 제도를 보시면서도 도대체 개별적인 사안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네. 이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걸 좀 비판을 드리고요. 그 저렇게 복잡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처리 시한을 딱 4월로 정해놓다 보니까
자세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속기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이 문제고요. 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또 나오는데 네.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정당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신생 정당이 나온다고 해서 또 그 정당이 잘하는 게 아닌 거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수사기관이 뭐 국수본도 있고요, 경찰 조직도 있고,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중수처까지 생기는데 수사기관만 남발되면 사실 세금만 많이 들지 이게 더 수사력 양을 더 강화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역량에 대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검찰이 그럼 수사 역량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검찰의 문제가 중립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평검사들도 지금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예, 뭐 검찰개혁안의 핵심이 뭐였냐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계세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사는 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뭐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차이가 뭐냐면 그 나라들에는 우리나라 검찰과 같은 시기에 대규모 수사 인력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도 경찰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천 명의 수사관들이 별도로 검찰 내에 존재를 해서 검찰에서 자기가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한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이랑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수사를 들어갈 때부터 기소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니까 애초에 별건 수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서 이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향후 수사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방금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수사청을 남발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옛날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검찰개혁 안에서도 보면 마약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이런 식으로 공소청을 좀 나눠서 가자 이런 대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방향에서 합의 봤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논의 사항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중수청까지만 좀 짚고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 텐데 6개월 내 중수청을 입법하겠다.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뀔 예정이거든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자 운영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운영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면은 뭐 법률 용어로 이제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하죠. 법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신중하게 제정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범죄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수수사로서 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수사청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기사를 리포트를 하시는데 네. 여러 기자분들이 기사를 써서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앵커님이 잘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서 그냥 여기서 뉴스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소라는 것이 범죄를 소추하는 겁니다. 법정에다가 그 범죄를 올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수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권 보장이라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범죄를 재단하기 위해서는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그냥 수사에서는 전혀 손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수사 역량 내지는 범죄라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처벌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수사 기소를 만약에 분리한다 그러면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제도들을 쓰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이것을 믹스를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섞어놓는 형태로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수사 역량 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외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뭐 합의안에 보면 중재안에 보면
향후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마치 검찰이 수사의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게 수사관 인력들,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는 검찰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증거가 불충분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수사해, 이렇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소까지 못 이어지면 수사를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게 합의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여야 모두 각자 유불리 또 정치적 계산을 좀 복합적으로 했을 텐데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를 만약 끌 수 없기 때문에 4월에 처리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두 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보유하는 내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한 것을 좀 성과로 꼽고 있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리를 챙겼다라고 자평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좀 근거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이제 받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의 어떻게 보면 체면이 많이 섰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뭐 성과라든지 타협의 효과는 있었겠지만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일선 현실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1년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일선에서는 지금 굉장히 업무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경찰이 수사 역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다 지금 경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업무가 지연되다 보면은 과중한 업무 탓에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는 또 당연한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듯이 무언가 지금 제도의 변화만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제도의 변화보다는 좀 제도의 이제 안정과 성숙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시점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박홍근 아까 그 원내대표께서도 수사 역량,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검찰이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이라는 것까지도 결국은 수사로 처리했던 그런 수사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도 그 수사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특수부를 늘리면서까지 검찰을 신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반부패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각에선 박병석 의장의 퇴로를 열어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검수완박 전국 과정에서 위헌 논란도 있었고 또 민영배 의원 탈당 같은 이를테면 꼼수 편법 이런 비판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이 양보를 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박병석 중재안이라는 것도 보면은 헌법 파괴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게 왜 헌법 파괴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 그 수사기소권 법안을 처리할 때 그 과정을 보면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서 탈당을 불사하는 이런 모습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고요. 국민들도 결코 고운 시선으로는 보지 못하는 게
일단은 이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위입니다. 안건조정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극심한 반발이 있을 때 충분히 그 반대 의견도 듣고 90일간 숙려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 정치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당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누가 그 민영배 의원을 민주당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 의견도 종합해야 된다는 대의제 정치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정치적 유불리로 뭐 테러를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국민들이 별로 고운 시선으로 안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야 대치 국면은 좀 극적으로 해소됐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4월 처리 4개월 시행 유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음 주 당장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근데 일단은 뭐 여야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뒤엎게 되면 또 정치적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지방선거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그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양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수사권을 원래는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다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를 하려고 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일단은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에는 그걸 다시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의 의미를 두자면은 조금은 남겨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개 남겨놓은 거를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생기면 그마저도 이제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잠시 뒤에 짚겠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6가지 범죄 중에서 이제 2가지 부분만 남기고서 나머지 4개는 이제 폐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가지 부분, 뭐 부패 부분과 이제 그 경제 부분을- 부분이죠. 경제 부분이죠. 예. 그걸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남겨놨다 그러면은 이제 검수완박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수사권을 또 부활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놨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차선택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검찰 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초유의 이례적인 지도부 줄사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대검 입장과 함께 법안 시행 시기를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보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거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진행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논의하기로 열어둔 기관들이 분명히 있고 4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지만은 사개특위를 열어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국회 특위에는 보통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공청회 같은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검찰들도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사표를 제출하면서 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당 야당이 합의했던 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호수 총장은 다시 또 이번 중재안 여야 수용에 사직서를 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줄사표에 마음에 힘들다, 사표는 당분간 보관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 저는 사실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라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천대유 사건이라든지 또 그 이전으로 가더라도 뭐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늘 비겁했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걸 거꾸로 반대로 적용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자초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제도에 대한 부분은 입법권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저렇게 의견을 내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밝히겠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절충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때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얼마를 복지 예산으로 나눠줄 것이냐, 뭐 20만 원 할 거냐, 40만 원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서로 하다가 30만 원으로 절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검찰과 관련된 형사사법 시스템, 어떤 체계를 만들 때에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제도 형성이 이런 식으로 절충형으로 되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오류들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가고 그 국민들의 몫은 형사사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저렇게 해서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검찰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김호수 총장 모습 나가고 있는데 출근길에 한 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호수 총장이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선검찰청에서 권력 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추후에 뭐 이런 거는 좀 절충해 나가실 예정인지. 이제 지금 상황은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기자 질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면 일선 검찰청에서 권력 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추후 절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경제와 부패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기 때문에 저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다음에 여론에서 국민들이 저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들은 수사를 뭉갰던 사례가 많습니다. 꼭 네. 진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수사를 하냐라고 할 테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왜 안 나가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수사를 잘 했던 건 검찰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궁색해 보이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발언 중에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호수 총장이 책임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이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지내면서 사실상 주도했던 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 수사를 그렇게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을 이렇게 역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검찰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사태에 왔다. 전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지금도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중립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중립성 위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민들은 따져먹고 있고 오히려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여야 검찰 개혁의 어떤 입법 대전, 어떤 파국은 막았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28, 29 또 국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여야의 추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